안녕하세요. 네, 이민법무사 제임스입니다. 천재희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변호사님 뭐 특정한 비자를 두고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뭐 파트너, 뭐 TSS, 졸업 비자 등.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제 좀 특정 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비자를 진행을 할 때, 특히나 뭐 학생 비자 뭐 연장을 하거나 비자 연장을 하거나 다른 비자 들어갈 때에 좀 유의해야 될 점들, 쉽게 넘어가고 뭐 대충 넘어가고 뭐 하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저희가 좀 주의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관광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482 파트너 비자 다 있는데 그렇죠. 네. 특히 뭐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게 안 봐요. 케이스 오피서들이 다른 비자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학생 비자 같은 거 신청하실 때 그냥 대충 그냥 기입해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도 승인이 날 수도 있죠, 물론. 네.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내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연장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을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생 비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거기 이제 뭐 개인 신상 디테일 들어가고 공부 뭐 하는지 다 들어가고 거기 보면 뭐 과거 10년 동안 해외 방문 어디 했는지 다 넣어라 이런 것도 있고 한국의 부모님이나 형제들 디테일도 다 넣어야 되고 뭐 경력 그렇죠. 디테일도 다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한국에 뭐 가족 형제 있느냐 노로 하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과거에 뭐 경력이 있느냐 경력도 뭐 다 노로 해도 일단 학생비자 승인이 나요. 그런 식으로 노를 해서 승인을 하고 나면 뭐 한 번 하고 그냥 한국 갈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482나 파트너 비자처럼 좀 약간 복잡한 비자를 할 때는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잘못 넣어놓으면 나중에 가고 이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것도 자주 있는 케이스인데 제가 기혼이에요. 한국에 이제 뭐 그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다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와서 지금 여기서 학생 비자 신청해서 공부를 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한국에 가족 있느냐 또 귀찮아서 노 했어요. 노를 하고 안 적었고 그냥 승인이 나요. 승인이 났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이 오고 싶어. 그 학생 비자 이제 디펜던트로 해가지고 이제 가족으로 동반으로 묶어갖고 넣으려 그러면 거기 이제 디테일 넣잖아요. 그럼 이제 이민석에서 그러죠. 야, 너 학생 비자 넣을 때 너 지금 가족도 없고 너 싱글로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패밀리가 나타나?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꼭 이거를 그 정확한 정보를 다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비자 연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본인이 이전에 일했던 곳, 뭐 회사 명,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경력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할 때에는 뭐 회사 명도 들어가고 주소, 연락처, 뭐 매니저 혹은 사장님의 뭐 성함, 연락처 이렇게 들어가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고 어떤 이제 포지션이 뭐였고 이런 디테일들 다 이제 이민성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비자 신청을 할 때 요구가 되는데 신청서에 근데 요걸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기는 했는데 뭐 회사명은 뭐 알겠지만 뭐 주소 잘 모르겠고 연락처도 모르겠고 좀 연락도 안 되고 혹은 뭐 이제 뭐 폐업을 해가지고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죠? 그런 상황에서는 15년, 20년 전에 거 잘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기억나는 만큼 최대한 정확한 만큼만 넣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렇게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481이라든지 뭐 기술이민 같은 경우 이제 경력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면 경력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방법이 없죠. 최대한 기억 나는 만큼만 해야 되고 나중에 다만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유의사항,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일정함을 유지하라. 이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라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첫 번째에 내가 이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뭐 가족 관계, 뭐 경력, 뭐 학력, 뭐 다 기재를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내가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한국에 부모님이 있냐 없나 그래서 노를 했는데 두 번째에 갑자기 예스를 하면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부활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잘못 기재를 해서 뭐 가족 형제를 노로 하면 다음번에 부득이해가지고 계속 노로 가는 거예요. 난 계속 노야.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뭐 482나 파트너 비자 같은 이제 예민한 비자가 들어갈 때 그때 돼서 갑자기 기재를 하면 과거에 문제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함을 유지해야 된다. 첫 번째 내가 비자 신청했을 때
그 정확하게 정보를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을 할 때 그 첫 번째 신청했던 그 디테일을 꾸준하게 동일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바뀌면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학생 비자는 여기에서 했고 네. 다음 비자 들어갔던 여기서 해요. 근데 여기에서 신청한 거는 저는 몰라요. 그냥 디테일 달라는 대로 해서 줬어요. 이게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서류도 네. 갖다 드리고 네. 하고 네. 네. 나머지는 이제 다 맡겨놓고 네. 잘 진행이 네.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신청서에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이 제가 안 과거 돼요. 걸 모르니까 모르죠. 전에 걸 다 그냥 뭐 그렇죠. 법무사나 유학원에 맡겨놨다고 맞아요. 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당시에 비자가 승인 났을 때 담당인이 아마 그 비자 그란트 레터라 그래갖고 승인 났다라고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대부분. 네. 그럼 그거를 보시면 그 안에 트랜잭션 레퍼런스 넘버라고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넘버를 가지고 과거에 신청했던 애플리케이션 디테일을 땡겨와가지고 네.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내 비자를 담당했던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당시 비자 그란트 레터를 달라 그래가지고 트랜잭션 레퍼런스 넘버를 체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만약에 과거에 이게 해줬던 사람이 연락이 안 돼. 도저히 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민성에다가 Freedom of Information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하자면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이죠. 그래서 네. 내가 과거에 넣었던 거를 다 자료를 좀 뽑아서 나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요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죠. 걸립니다. 30일 정도 예.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비자가 너무 촉박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비자를 준비하시려면 항상 시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한 2개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예. 넉넉하게 좀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많이 예,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비자 들어갈 때부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항상 일정하게 과거에 들어갔던 것과 매칭이 되도록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맞춰라입니다. 네. 가령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해놓고 이제 신청 검사도 해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민성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청 검사 계속 미루고 있으면 빨리 신청 검사를 하세요.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더 필요하니까 제출을 해라. 이런 레터가 이메일로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기한이 있어요. 지금 이 레터 날짜로부터 28일 이내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메일에 제대로 체크를 안 한다거나 또는 그 뭐 28일 그냥 뭐 별거 없겠지 하고 그냥 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28일이 되도록 그 신청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자료를 제출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비자가 거절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28일 기한 안에 내가 제출할 수 없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네. 그러면 반드시 사유서를 써서 내가 지금 왜 그런지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내가 대략 언제까지는 하겠다. 특히 요즘에 뭐 그 신청 검사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예약이 잘 안 되잖아요. 뭐 3개월씩 밀리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28일 이내로 이게 신청 검사 예약이 안 돼서 지금은 못 하는데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하고 신청 검사 예약한 예약 확인증 있죠. 그 날짜가 적힌 확인증 네. 그걸 같이 보내가지고 내가 요 날에 예약이 됐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네. 기한을 안 지키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네. 이제 앞으로 비자 뭐 연장하실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현재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유의 사항들을 좀 다 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영상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